이게 진공 네. 단열재입니다. 일반 단열재라고 네네.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이만큼 공간이 줄어드는데 이걸 사용해서 1cm면 해결이 되네요. 네, 지구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생명 연장 프로그램. 그린 리모델링 TV의 진행을 맡은 이동원입니다. 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린 리모델링 전문가 한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열왕 안 하시네요? 너무 지겨워서. 안녕하세요. 그린 리모델링 설계 전문가 김정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건물의 외피 성능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의 단열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에서 사용되는 단열 공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죠? 일단은 크게는 집 바깥에서 하는 외단열 공법과 또 집 네. 안에서 하는 내단열 공법이 있는데 현장 여건 때문에 대부분은 외단열을 선호하게 됩니다. 네. 근데 외단열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내부에서는 관계가 없고 공간이 협소한 거 또 제시를 설사 좀 하더라도 네. 불편하긴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 네. 어떤 열교 부분에 있어서도 외단열을 하면 열교가 훨씬 줄기 때문에 네. 그런 외단열이 선호가 되고 있는데 또 어떤 여건에 따라서는 외단열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네네. 있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내단열, 음. 그 내단열을 하게 되고 내단열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살림과 가구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와. 성능이 아주 좋은 네. 두께가 얇은 단열재를 써야 된다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의사장님, 그린 리모델링 설계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그린 리모델링 단열 공법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오늘 예. 주요하게 설명드릴 단열 공법인데요. 진공 단열재를 네. 이용한 공법들이 있거든요. 오. 네, 이 진공 단열재는 단가가 일반 단열재보다 네. 좀 많이 비싸요. 많이 그죠? 비싸요. 네, 많이 비싸요. 단가가 좀 비싸서 어. 저희가 건물 신축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열재인데 이 그린 리모델링에서 네. 가면 현장 여건이 네. 일반 이 단열재를 시공할 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에 따라서 내단열을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외부 계단이 있어서 그쪽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옆 건물과 사이가 너무 좁아서 외단열을 못 진행할 때 내단열로 진행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아. 내단열로 네. 진행하면 이게 두께가 두꺼우니까 집에 공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얇다고 하는 네. 저런 진공 단열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저 이사장님이 네. 샘플을 가지고 오셔서 한 와. 번에 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오. 이게 진공 네. 단열재입니다. 다른 와, 특성이나 진짜 얇은데요? 이런 것들은 차지하고라도 일단은 두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오, 제가 네네. 써요. 이게 이제 네. 10mm라고 표현하는 1cm짜리 두께인데 요게 그렇죠. 저희가 일반 단열재라고 네네.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와. 이게 20cm거든요. 와, 이게 20 배. 1cm고 같은 단열 성능을 가지는 와.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만약에 내단열로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만큼 공간이 줄어드는데 이걸 사용해서 1cm면 해결이 되네요? 냈죠. 그리고 특히 바닥은 무조건 진공 단열재로 해야 되는데 바닥 네. 단열을 하면서 요즘 일반으로 하면 그 18cm, 용도 쪽제 18cm를 해야 법적인 성능이거든요. 이걸 바닥에 깔면 내 바닥이 이만큼 올라와요. 와. 그러면 천장고가 낮은데 줄어들고 여기에 네. 뭐 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야 오. 되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이거를 바닥에 난방배관 밑에 딱 깔아주시면 아. 레벨 차이 없이 진행할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오. 네네. 단가가 비싸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단가에 대한 것이 네. 레벨 극복하거나 할 때 드는 부대 공사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오. 그런 네. 장점이 있어서 진공 네. 단열재를 사용한 공법들을 네. 제가 주로 많이 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그 20cm가 네. 벽체를 다 두른다고 하면은 사실은 와. 40cm가 40cm. 줄게 되는 거거든요. 와. 그러면은 뭐 기존에 있던 가구 뭐 이런 네. 것들이 전혀 침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진공단열재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내부 공간을 네. 충분히 약간의 이제 줄긴 하겠지만 충분히 네. 사용하면서도 훨씬 저 20cm 정도의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리모델링에서는 사실 진공단열재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게 성능이 오, 네. 단열 성능도 좋지만 이게 불연제예요. 저희가 아, 특히나 실내에서 하는 것들은 준불연제 이상 써야 되는데 네. 불에 안 타는 재질이기 때문에 그런제요? 단열 성능뿐만 아니라 내화 성능까지 훨씬 더 좋은 거라서 그린 리모델링에서는 많이 제가 추천드리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그 화재에도 그런-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안전하죠. 하지 않았으면 좋죠. 제일 안전한 네네네. 단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전에 지금 부의사장님이 보여주신 네. 그 20cm의 단열재와 1cm 진공 단열재를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에서 쓴다고 하면 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어떤 자재나 공법이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 진공단열재라는 놈은 워낙 열적 성능이 좋아서 아주 네, 얇은 두께를 네.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단열재하고 달리 자르거나 아니면 아. 구멍을 뚫거나가 불가능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진공 상태. 예, 진공 아. 상태가 구멍을 뚫거나 자르면 깨져버리기 때문에 성능을 네. 잃어버리는 그런 음.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열성이 엄청 좋다는 아주 큰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네. 또 건설 현장이나 이런 저희 현장에서는 이런 건축 쪽에서는 네네. 뭔가 자르고 뚫고 뭐 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 오. 못한다는 그런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디 부위에 어떻게 쓰느냐, 천정에는 어떻게 쓰고 바닥에는 어떻게 쓰고 또 벽체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단열을 했을 경우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진공단열재 10mm에다가 네. 양쪽에 보호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보호제의 의미는 뭐냐면 보호제예요? 예. 네. 이 진공단열재가 긁히거나 뭔가 뾰족한 거에 찔리면은 터져서 진공을 단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 이렇게 양면에 보호제로 아, 원래 요- 공사할 때 요거는- 이렇게 양면을 다 씌워서 해요? 예. 그게 아. 좋습니다. 옛날에는 네. 이게 안 씌워진 걸 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직접적으로 뚫는 것뿐만 아니라 오. 작업자들이 가다가 저런 그 장비 같은 네. 게 스치기만 해도 터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작업 중에서도 얘가 네네네. 보호를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네. 이런 보호된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 네. 네네. 네. 그래서 벽에다가 다 붙이고 네. 그 다음에 앞에 뭐 각상이나 뭐 스터드 같은 거를 대가지고 석고로 마감하고 벽지를 바르는 또 뭐 페인트를 칠하는 요런 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 바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열재를 깔고 그 네. 위에 뭐 기포 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엑셀 파이프 네. 이런 네네. 난방을 하기 기포를 위해서 치기도 하는데 제가 설계할 때는 건식으로 여기다가 예. 한 20mm 그냥 일반 스티로폼을 네. 한 장 더 깔아요. 아. 왜냐하면 작업자들이 위에 밟고 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제가 불안해서 오, 20mm 를 이 깔거든요. 위에다가 20mm를 네. 더 깐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 저희가 그 에너지 기준상 네. 바닥 난방할 때는 네네네. 밑에 깔아야 되는 그 단열층이 네. 있잖아요. 네. 그게 한 40mm 두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기존 그린 리모델링에서 그 공간 안에서 여기에 20mm 일반 날 때 더 하면 딱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기존 바닥 레벨이 유지되는 수준이거든요. 공간도 네. 많이 차지 않으면서. 맞습니다. 네. 단열도 성능 개선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외벽에 외단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외단열 시스템,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드라이비트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드라이비트는 사실 이제 몰타를 발고 거기다 네. 마감재를 한 타입이다 보니까 이런 은박에는 몰타를 잘 붙지 않습니다. 아. 미끄러져서 네. 접착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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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요. 접착이 네. 떨어지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진공단열재 10mm의 양면의 준불연 비드법. 요즘은 오. 아까 설명드렸듯이 법적으로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를 외벽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준불연 비드법과 복합한 아, 복합판이 나온 게 네, 있어요? 얘를 오. 벽에 붙이고 여기는 원래 드라이비트에 사용하는 그 EPS 예, 예. 비드법 보호판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똑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 네. 그 아까 설명드린 뭐 협소한 공간 그러니까 오. 예를 들어 지금 200mm가 되는 네네. 거를 이렇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외단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오. 이런 공법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오, 네. 네. 드라이비트뿐만 아니라 일반 네. 단열재 네. 마감 공법인 그 네. 벽돌 타일까지 다 쓸 수 가능해요. 있는? 네. 그대로 오. 원래 하시던 방법대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성능은 더 좋고 이런 그러네요. 지금 재료라고 20cm보다도 생각해요. 훨씬 얇아졌기 때문에. 네. 네. 진공단열재 복합보드라고 하는 오. 제품으로 기억해 주시면 네네네네. 좋아요. 샌드위치 오, 같죠? 진짜 좋은데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옥상, 그러니까 지붕. 오. 물론 이제 지붕에 내단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뭔가 단열 공사를 하는 게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또 제실,
살고 있는 집이면 더더군다나 할 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단열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네.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지붕은 아까 그런 단열재를 그런 네. 성능을 얻기 위해서 200mm를 만약에 옥상에 깔고 거기에다 뭔가 방수를 한다고 네. 하면 네. 옥상으로 나가는 문도 걸릴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옥상에 이제 떨어지면 난간대가 있는데 그게 난간을 새로 높여야 돼요. 그러네요. 난간대도 높여야 네.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관습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방수는 네. 단열재를 만약에 외단열로 하면 네. 외단열재 하고 오. 그 위에 묵은 콘크리트라는 그렇죠. 거를 최소한 10cm를 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열재 18cm에다가 묵은 10cm까지 치면 30cm가 올라가서 그 바닥 레벨 차이로 네. 인한 부대 공사가 훨씬 네.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 오래된 20, 30년 된 그렇죠. 건물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요. 그래서 묵은 그 10cm 되는 콘크리트 층을 치게 되면 구조적인 기술 검토를 발생하죠. 받아야 되는데 그러네. 네. 무거운 게 그러면 올라가니까. 무조건 치지 말라 그래요. 그만큼 무게가 올려지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외단열 방식으로는 네. 그린 리모델링이 있어서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사실상.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네. 이런 공법이 마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외단열 외방수공법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이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진공단열재, 아까 보였던 네네. 10mm고 여기도 마찬가지 보호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PE 폼으로 된 5mm 보호제와 진공단열재, 그 다음에 폴리베니아라고 하는 네. 이 PP 단프라시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플라스틱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옵니다. 아예. 아. 예. 그리고 우리 이사할 때 쓰는 박스. 예, 그 맞습니다. 재질의 예. 네. PP 단프라시트라고. 오, 예, 네네네. 그렇게 해서 네. 보호를 하게 되고 네. 이 상태로 현장에 와서 그 위에다가 CRC 보드라는 CRC 보드라는 바탕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프라이머, 네. 그 다음에 우레탄 방수 1mm 바탕 조정용으로 어. 하고 그 위에 폴리우레아 방수라고 해서 사실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폴리우레아 방수가 지금 현존하는 방수제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모든 성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진공단열재와 마찬가지로 비싸서 사실 신축에 잘 사용을 못하고 네. 꼭 진짜 엄청난 방수성이 필요한 곳만 국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를 네. 이 폴리아우레 2mm를 뿌리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탑코팅, 자외선 보호를 위한 탑코팅을 하면 끝나는데 이 모든 두께가 35mm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부의사님 설명했던 30cm가 아니고 네. 거기에 10분의 1인 35mm. 네, 35mm에 오. 되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뭐 그 무근을 쳐야 되는 구조적인 부분 그런 것도 없고 뭐 문 나가는 문을 조정할 필요도 없고 네, 네. 난간대를 높일 필요도 없고 옥상 외단열 외방수 공법 중에서는 가장 탁월하지 않나. 근데 진공단열재도 엄청나게 비싸고 또 그 다음에 얘도 폴리우레아도 비싸죠, 엄청나게 비싸요. 비싼데 예, 예, 예. 근데 이걸 왜 사용해야 되는지는 부의사님 설명해 아, 주시고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예산이 비교적 많이 없는 공공건축물을 네. 해도 제가 거의 평지붕은 이 공법을 쓰거든요. 이거 말고는 대체하는 방법이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단가는 근데 2배 이상 비싸요. 맞습니다. 단가란 거는 요거를 이제 요 요것만 레이어만 네. 일반적인 레이어로 구성하는 거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비교하면 이게 2배 이상 비싼데 제가 네. 왜 쓰느냐. 근데 일반적인 공법, 이거 반값에 그 하는 공법을 쓰게 되면 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밑에 이제 내단열을 하게 되고 그 네. 위에 그냥 일반 방수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 내단열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단열을 하게 되면 천장 공사를 해야 돼요. 천장 위에다가 해야 될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천장을 네. 다 뜯거나 네. 다 뜯어야 하겠죠? 다시 또 마감을 또 해야 되고 네. 일반적인 저런 외단열을 또 하게 되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벨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부대 공사들이 있어요. 옥상에 또 많은 그 에어컨 그 실외기부터 뭔가 네네. 되게 많아요. 얘들을 다 뜯어내고 그 공사하고 문 높이 조정하고 난간 다시 치고 하는 거 부대 공사까지 합쳐야지 저는 그게 가격이 비교가 된다고 비교할 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런 비용 빠지고 다 빠지면 이 공법이랑 그 공법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데 훨씬 시공 빠르고 시공 빠르고 네. 제시공사 필요 없고 품질도 훨씬 좋고 예. 예. 그 내부 공사가 실내 마감 공사가 빠지니까 네. 비용도 보면 결국적으로 네. 이게 네네. 훨씬 경제적이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 하면 나중에 제일 많이 불만을 표현하고 할 때가 방수예요. 물 새면 이제 끝입니다. 모든 집은 공사해놓고 물 새면 말짱 맞습니다. 도루묵인데 맞습니다. 물 새는 맞아요. 하자가 제일 많아요. 근데 제가 써본 것 중에 이 되게 단가가 높다는 폴리우레아 방수는 네. 거의 문제가 없어요. 한 번도. 하나. 분사식이라서 오. 저희가 그 옥상에 있는 어떤 돌출부나 난간 밑에 그 고정되어 있는 부분까지 한 번에 분사시켜서 일체형으로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성능이 오. 좋은 겁니다. 단열성도 좋지만 방수성도 우수하고 시공성도 좋더라. 이제 요런 게 요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 건물의 지붕은 모양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평지붕일 때. 평지붕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경사지붕은 일반 공사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공사로. 네. 네. 평지붕 방수나 단열이 네. 제일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오. 이제 이게 지금 강점을 띠고 있죠. 부의사장님이 실제 설계하고 시공 사례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얘를 꼭 써야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데요. 자, 네. 오늘 시간에는 그린 리모델링의 외피 성능을 떨어졌을 때 올려줄 수 있는 단열 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해 주신 단열 공법에 대해서 한마디만 정리해 주신다고 하면? 단열은 진공이다. 이렇게 오.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단열은 닿으세요. 와. 네. 그린 리모델링 단열 공사는 네. 비싸다고 해도 비싼 게 아니다. 오. 맞는 말입니다. 비싼 만큼 값어치 한다. 와.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시네, 사회자님. 네, 오늘은 이렇게 그린 리모델링 단열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린 리모델링의 창호 교체 공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리모델링하면 창호에 대한 관심이 무지 많잖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네. 닥치고 그림! 다음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